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색합니다. 예, 어둡지만 옆에 분들 얼굴은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드리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고페루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으로 통하여 비전이 선포된 이후에 이 발걸음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들이 저 끝까지 잘 전달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티저 영상을 보셨겠지만 오늘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시오. 오늘 저녁 8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 테바에 관련된 내용들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지만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됐는지를 아예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특별히 고페루 공동체를 생각해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 아직 이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생각하시는 그 비전이 있는데 이게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그러면 왜곡돼서 해석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교회 새롭게 출발한 미디어 팀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8시에 식탁 교제 나누시고 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교회가 나갈 방향들 함께 살펴보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공동체 중에서도 고페루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다루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함께 바라보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서두에 이 부분을 다루게 돼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강추하는 책입니다. 정말 꼭 보셔가지고 사실 이게 이번에는 2023보다 더 일찍 나왔어요. 9월 달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책이 빠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구나, 그 흐름을 바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아마 이 책을, 늘 연말에 나오는 책이 더 일찍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선물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시간인데 해봐야죠. 여러 가지 시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여러 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자신 있게 누가 한번 말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리빌딩이다 라고 하는 제가 한번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 리빌딩이다. 리빌딩, 다시 지어야 될 만큼 이 시대는 교회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세상의 사람들만 외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통계를 내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여전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외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OTT 크리스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대이다. 밈 제너레이션, 창의적이고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듯 다가올 이 세대들은 그런 세대들이다. 또 3040이 지금 약한 세대다. 또 교회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결국 교회가 왜 이렇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있느냐,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 또
교회가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이제 이런 걸 지적하고요. 처치 인 처치, 어시스턴트 포비아. 이건 뭐냐면 교회 이제 사역자들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만 거의 6, 7년을 그 사역자 분들이 이렇게 면접 보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 했었는데 진짜요. 해마다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해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봉착해 있는 시기이다. 또 뭐 다시 선교적 교회다. 뭐 이런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추천합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몇 가지의 문제들을 함께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요즘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엊그저께 목요일날 CTS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분이 이 지용근 소장님이라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소장님이세요. 이분의 그 세미나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분 그 목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튜브에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인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제가 거의 전부 다 정독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영상이어서. 근데 그 영상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 연구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러더라 뭐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의 데이터를 바라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서두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페르 공동체 앞으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려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다루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이미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개신교회 인구 비율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10% 정도 추락할 수 있다. 데이터상의 이 내용들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지금 저희 한국 사회도 지금 출산율이 0.78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져다 줄 미래의 한국 사회는 거의 재난에 가깝습니다. 아시죠? 재난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쇠퇴의 수축의 시대를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수축 중에서도 3040의 현장 예배 이탈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은 돼 있지만 교회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는 모든 인원들을 포함해서 3040,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3분의 1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교수하게 될 경우에도 17%는 교회 이탈의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의 한국 교회가 전통식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의 전환,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지금 맞닥뜨린 이 풍파에, 이 파도에 그냥 쓸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이 단순히 그 시기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하느냐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코로나 기간에, 뒤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코로나 기간에 다 어렵다, 뭐 안 모인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성장한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성장한 교회 중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뒤에서 말할 소모임이 한 가지지만 또 한 가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죽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성화해서 이 양 방향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더라.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 시야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 목회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다른 교회들을 탐방했어요. 야, 제가 탐방 교회 가거든요. 그 교회 사역자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요. 저도 제가 작년 12월이 저희 교회 온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어. 네, 여튼 그래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시야가 이 안에만 있었던 건데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시야가 트이더라고요. 시야가 열리면서 그 모임들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을 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 학교 컨텐츠들을 활발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온라인 성도가 모였던 교회예요. 제가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미팅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화했었던 것도 기억이 날 정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그 교회가 제가 갔더니 근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 영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영상 작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상 작업이라는 건요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안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왜요? 이 세대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젠 그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된 거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 앞서 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뒤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은혜왕 성교회 이렇게 개혁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한다면 단연 소그룹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되게 저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이 내용들을 쭉 볼 때 얼마나 목회자들 한국교회 이런 위기 상황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코로나의 풍파를 지나며 굳건하게 살아남은 교회들은 소그룹이 활성된 교회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그룹, 중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막아버렸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됐던 거는 개별적으로 모이니까 그 모임들이 활성화가 됐고 오히려 그 모임 가운데 교회 대그룹, 중그룹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일수록 소그룹이 정기적 모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 매주 모임 비율이 높아진다. 또요, 소그룹 활동의 내용,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한 삶의 나눔. 조직상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구역장, 권찰 뭐 이렇게 있던 거랑 다르지 않는데 그 컨텐츠가 달라요. 예전에는 구역장, 권찰님들이 그냥 자 앉으세요 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누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대그룹 모임인 예배를 통해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나눔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성경 공부의 나눔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소그룹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는다. 이런 고백들을 했던 그 데이터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드릴 때보다 삶을 나눌 때 더 감동과 은혜가 있다. 저는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야죠.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갔던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서울 드림교회가 완전히 딴판인 교회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실망했어요. 영상 편집할 때는 잘라주세요. 처음엔 좀 실망을 했는 게, 아니 우리 교회 그 데코보다 못해요. 우리 교회 우리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능력자들이지 않습니까? 부서실 꾸며놓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거는 야 우리들 교회라고 해서 내가 잘못 왔나? 그리고 제가 그 친한 사역자 거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교육 계획서 좀 보내줘라. 미리 보고 갈게. 없대. 이게 없어. 잘못 갔나 보다. 갔는데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 그때 영화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앉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오네.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좁아서 앉질 못해요. 그리고 그 영화부 예배인데 영화부 예배 끝자락 쪽에 또 세 가족이 왔다고 그래서 삶을 나눠요. 근데 삶을 나누는데 저희 남편이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그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주식을 통해 좀 말아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예배 그 모임을 끝나고 대예배 드리고 그 우리 사역자분이랑 식사로 나가는데 정말로요. 그 휘문고등학교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카페가 있는 이 거리를 가는데 길거리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335 모여서 카페들도 가득 차 있는데 다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삶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서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우리들 교회 하는구나 거기서 봤습니다. 이 소모임을 통해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진짜요. 예배 이 통로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울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 가족이 1년에 3,000명이 왔대요. 작년에 3,000명. 정말 막 늘고 있는 교회요.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련된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연극해서 아이들 컨텐츠 만들어줬다고 그랬는데 음향 꽝이지 노래 꽝이지 그래요. 그리고 예배 세련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로 모여들더라니까 사람이.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활동에 대다수들이 만족을 누리고 있고요. 소그룹을 적극 권장하는 모임이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고페르 지금 제페트나 헤마르는 모였던 모임이기 때문에 또 모여서 엊그저께도 이제 리더들 전체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모임들을 하고 계세요. 고페르는 없던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모임은 이전과 다른 모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소모임을 통한 위로와 나눔이 있는 모임. 정말 큰 위기는 뭐냐?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 교회 학교 일반 학령 대비 감속 속도가 2배나 빠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도 알고 다른 교회들을 봐도 알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다음 세대 교육의 이 문제를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통계자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 다음 세대들 교육의 문제가 1위가 나왔어요.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답을. 그런데 그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핵심은 뭐냐? 부모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테바가 바뀌고 있는데요. 테바의 핵심이 특별히 고페르의 핵심은 뭐냐면요. 고페르는 이제는 교구와 테바 학교가 함께 가는 유기적 공동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래 섬겼지만 한계가 늘 뭐였냐? 학부모님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가 분명한 한계였어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역량도 부족했는데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타개가는 교회들은 결국은 학부모들과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을 유기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3040의 세대가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적 요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3040 세대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3040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해졌다.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 폐쇄적인 구조가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갔어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분이 그 오신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눈을 맞추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줘라. 청년들은 뭐 일하고 투입될 때는 어른처럼 다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데,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땐 그들은 아이처럼 취급을 하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모든 세대별로 그 어떤 일들을 이루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 세대별 리더들을 세워서 모두가 소통하고 모두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은 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들은 합리적이고 상호적 소통을 중시 여겨요. 위계 질서와 정해진 규율에 대해 맹목적인 따름, 강요, 통보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들을 이루어가고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게 우리 세대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거죠. 또 한 가지는 문화 향유와 참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 다음 차세대들이다.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 예전처럼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화와 향유, 워라벨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니즈가 채워지며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본질이고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는 복음과 말씀의 본질 앞으로 날아오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그 세대를 앞으로 나오게 만들음에 있어서 그들의 니즈를 신경 쓰고 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의 방안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삶 속에서 누리는 문화적 행복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뒤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성취감을 주는 체험과 경험들, 단순히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고페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차세대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올해 저희가 그 영상 간사, 디자인 간사를 세워서 지금 거의 한 주 빼고는 모여가지고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의사를 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모습들을 보고 희열을 느껴요. 내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구나. 소통이 안 되는 게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되는구나. 구조가 되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아까 그 영상도 그 청년이 만든 영상이고요. 뒤에 보겠지만 우리 교회 태바 학교의 모든 디자인 관련된 걸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장을 열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 중심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별은 좀 다르지만요,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는 또 어린이, 청소년, 또 우리 G80 태바, 이름 멋있죠. G80 태바. 우리 G80 태바는 이제 다 이제 이제 청년들이 돼가지고 좀 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가정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도 정말 저는 가정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가정과 하민이가 어제는 오죽하면 아빠 얼굴 보고 막 울더라고요. 잘 못 보니까 막 그랬는데요. 예.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제 가족들이랑 토요일이 되면 고민은 어디를 갈까? 어디 가야 되나? 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데이터를 공유합시다. 우리 좀 알려주세요. 우리 소통과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에 상상마당이라는 게 있는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이번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니 3040이 다 어디 있나 봤더니 거기 다 있더라고요. 버글버글해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 연회원권 끊었습니다. 4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었어요. 막 하민이가 막 좋아가지고 막 잠이 오는데도 뛰어놀더라고요. 가정 중심의 모임.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문화의 공간이 되고요. 아이들이 놀고 부모들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 중심의 활동들.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이다. 제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이렇게 헌금도 안 하고 뭐 또 안 하고 뭐 또 안 한다 이야기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꼭 있어요. 차세대들은 우리 고페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분들은 가치가 있는 곳에는 자신의 물질을 쓰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고 분명한 방향성이 설정되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마음을 모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헌신적이게 되는 분들이 저는 우리 고페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대화를 나눈 겁니다. 또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걸 보여주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세대는 온라인의 소통을 추구한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온라인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발걸음을 내디는 게 미디어 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미디어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올해부터는 미디어 팀이 그렇게 촬영, 영상, 디자인, 방송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빌드업해 나가려고 해요. 왜요? 같이 가야 되니까. 반드시 지금의 교회는 하이브리드 처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찌됐든 작은 영상이라도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유가 됐죠. 이 공동체 그 행사 관련된 것도 작은 거지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올해 뭐 부흥회가 있든 뭐가 있든 이제 이런 건 다 영상으로 송출할 거고 영상으로 다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들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정확한 목표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저는 이 5가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고페르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입니다. 먼저는요,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연령대별의 소그룹 공동체로 구분하는 게 소통과 공감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 연령대 제가 매번 늘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기해서 그래요. 제가 신기해서 저희 아내하고 자꾸 시간을 못 보내는데 참 미안하잖아요. 근데 나가 있어요. 어디 자꾸 나가 계세요. 어딜 나가시나 봤더니 조리원 동기 모임, 그 조동 모임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코로나 시기에 얼굴도 옆방에 있는 언니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근데 조리원 동이라고 한 8가정인가 10가정인가 모여가지고 펜션 잡아서 놀러 가고 또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또 모이더라고요. 그 핵심에는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그 연령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의 그 모임들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다르고 그게 다르니까 또 가끔 안 맞다고 싸우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도 싸우죠. 싸워요. 교회도 싸우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며 싸우니까 이건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 공동체는 조금 더 신앙 안에서 더욱 더 왜요? 지금 육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혼자 육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도 저도 이따가 이제 그 하민이를 지금 맡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가야 되거든요. 이따가 갈 건데 왜요? 육아가 이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 육아하면서 이런 또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소통의 공감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체험과 참여의 공동체다. 일방적인 주입식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다양한 체험학습과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중요한 건 자발적 사역팀을 구성할 것이다.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동체 중심이 가정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
가정이 그런 있고 또 뭐 부부가 다 있어야만 그냥 그런 공동체 모임에 올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분리가 다 되니까 그런 모임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이 다 같이 하는 모임들도 만들 거예요. 특히 중그룹 모임들을 통해서는 가족별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나눔 자체는 그 같은 연령대 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가정 중심이면서도 남편들은 또 남편들끼리,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서로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영화부에서부터 지금 저기 우리 제페트 705 테바 모든 분들이 한 말씀으로 가게 되는 시작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걸음을 같이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으로는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처치로 준비하고 나가고 있다.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이죠. 아직도 고페르, 저는 고페르 몇 회합니까? 요걸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우선은 우리 조직이 제페트 헤마르 고페르 나누어져 있죠. 69년생 이하부터는 저희가 다 고페르에 들어갑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잘 또 안 보이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번호가 다 이제 될 거예요. 자, 고페르 공동체는 전체 총무와 회계가 있고요. 임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페르에는 청년 1, 2부가 들어가 있는데 청년 1부가 G10으로 시작하는 테바예요. G10 테바. 벌써 테바 리더들이 다 채워져 있죠?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한다니까요. G20 테바는 어디냐? 청년 2부 그룹. 여기도 리더들 다 채워져 있죠?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G30이 어디냐? 가칭이지만 여기 또 저기 40대 이상의 미혼 그룹이 지금 거의 완전히 전멸한 상태다. 여기는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테바 리더가 지금 헌신하라고 대기 중인데 3월부터 움직이려고 하고요. G301 테바. 지금 우리 또 열심히 모이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 모임. 여기 모임이 우리 G406 테바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미취학 그룹. 거기가 이제 G60 테바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죄송합니다. G5죠. G5로 시작하는 거죠. G501이 영화부, G1로 시작하는 게 유아부. 왜 안 되냐? 자, G2로 시작하는 게 유치부. 그 다음에 어린이부는 60, 또 청소년부는 7테바. 그 다음에 우리 멋진 G80 테바. 정말 참석률 보십시오. 우리 G80 테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자녀인 가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첫째 테바에 소속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첫째로 하면 쭉 올라갔다가 이제 또 이 막내 테바로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리더들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리더들을 그 자리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그 원칙이 어느 정도 예외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연령대, 그 중에 첫째 아이 그 테바로 들어가게 된다. 저희 테바는 기본적으로 2년, 3년에 테바의 구성원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성돼서 고여서 맨날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바뀌고 또 올라가면서 또 바뀌고 이런 형태가 돼서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교사대학으로 모셨었죠. 장신대의 신영석 교수님이 계시는 반포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목동 성문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가정사역부 5가정이 시작한 게 지금의 그 세대가 9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이게 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바 리더분들이 연락들을 하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 앞에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기다 모르시는 분들 거기다 써주세요. 저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우리 모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매일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서로 나눔들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모임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G80 테바는 지금 이전도 잘 몰고 지금도 잘 몰고 계신 이 모임들은 주중이 됐든 토요 테바 모임이 됐든 오늘도 이제 회의들을 하면서 그 모임들의 시간들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모일 거고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테바 학교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활동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물론 청소년부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집중력을 위해서는 함께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G501에서부터 G712 테바까지는 앞으로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10시 반에서 12시까지 모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오후 시간대에 모이게 되면 또 다른 모임들이 있고 가족 모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오전 시간에 모여서 나누고 아이들은 맡겨놓고 모일 수 있는 형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연초에 이걸 다 짜봤는데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한 달에 2번 모여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그룹 모임도 있고 중그룹 모임도 있어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소통을 통해서 아직 그렇게 더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준비해서 모이는 모임들로 가려고 합니다. G301과 G401은 주일에 모일 거예요. 아직 410 이상의 미혼 모임들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뭘 나눔을 하기 어려운 모임이거든요. 거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할 거고, G401 테바, 우리 신혼부부 테바는 지금 모이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기획안을 만들어서 신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이 셀이 이렇게 분열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테바 모임은 중그룹 모임과 대그룹 모임도 모이게 될 겁니다. 중그룹 모임은 무엇이냐? 가칭으로 정해놓은 건데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 달에 소풍을 가는 걸 계획을 세우면 미취학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아이들이 연령대가 다르고 노는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을 소풍이다. 그러면 이때는 테바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하고 테바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그 연령대별, 미취학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키즈 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려고 혼자 준비하면 재미도 없고 힘들잖아요. 다 같이 공동 육아하는 겁니다. 그런 모임들을 같이 중그룹별로, 그러니까 같은 소통이 있는 그 주제별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가일 야유회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연합 친구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건 함께 하는 겁니다. 대그룹 모임은 오늘 같은 모임이 대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 고페르 공동체가 다 모이는 거. 연합 기도회며 예배며 뮤지컬 관람이며, 특별히 9월 달에는 교육 컨퍼런스를 열 건데 그때는 듣고 싶은 걸 그때는 다 같이 듣는 겁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는 게 아니고 그 시즌에 몰아서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쉬는 거예요. 서머 페스티벌, 또 고페르 공동체 안에서 준비해 보려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핵심 중에 저건데요. 저는 저게 잘 됐을 때 고페르 공동체의 폭발력의 성장이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게 저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가 지금 영아부도 있고 저기 어린이 부서도 있고 소년부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가족끼리 저기 놀러 갈 수가 없네요.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고페르 공동체가 다 같이 가서 교회 교육과 학부모 교육과 여러 가지를 함께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가족별로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큰 축제를 준비해 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전에 그때 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그 밴드 마스터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해봤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테바 플레이. 가칭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테바 문화센터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미취학 아이돌법 어린이 교실로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6월부터는 문화센터처럼 만들어가지고 악기, 언어, 영상, 춤, 디자인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 공간 안에서 배우게 할 거예요.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을 때 아이들은 교회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레퍼런스를 가져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임. 목동 성문교회입니다.
위에 보는 사진은 이제 모여서 중그룹별로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소개하는 모임들이 있고요. 때로는 부부끼리의 모임들을 만들어주고요. 4월에는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브랜딩을 잘한 게 여기는 토요일은 은혜로워에서 토토은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요. 우리는 더 이쁜 거 만들자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다 되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측 제일 하단에 보면 너무 좋죠. 1년의 연말에는 이 테바별로 모여가지고 이 테바가 올 한 해 수고해서 함께 사진 찍고 이렇게 식사 만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그룹 중그룹 모임들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홀리웨이브 이 교회가 성문교회거든요. 성문교회인데 그 이름을 브랜딩해가지고 어린이 부서를 홀리웨이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소풍한 거예요.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장소 정해놓고 임원들 가서 자리 만들어놓고 가서 어차피 놀 거 저기 돗자리 깔아놓고 같이 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들, 나눔들, 그리고 가을에도 야유회, 가을에도 가족들끼리 가시잖아요. 캠핑 같은 거 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우측 제일 하단에 보면 아이들의 플레이존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부하고 시설관리부하고 우리 교육부하고 구페르 공동체가 야심차게 살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는 못했어요. 해당한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움직이고 있어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단기, 중기, 장기로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단기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테바 소그룹을 활성화합니다. 이거 여기가 끝이에요. 끝. 테바 소그룹이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바 리더와 테바 헬퍼와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지금 어떤 그 테바는 한 분이 27가정인가요? 정말 제가 그 페이퍼를 뽑아 드리면서도 제가 정말 사죄하는 마음을 드렸는데 리더들이 없어요. 한 분이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따 나눠서 모임할 때 결단과 헌신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해놓고 알아서 만들겠지가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함께 노를 젓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앉았고 그냥 할라나 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같이 노를 져야 되죠. 브릿지어스에 최소 3명이 만들어져야 되고 올해 목표예요. 하모니 우리 신혼부부 모임에 3명의 테바 리더들 세울 거고 테바 키즈 뒤에 보여드릴 건데 미취학부에 지금 4명인데 2배가 돼야 돼요. 8명. 지금 우리 교회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워야 됩니다. 테바 드림은 지금 테바 드림 어린이 부서는 초등부에는 리더가 없다니까요. 아예 어떡합니까 정말. 2명이 6명 테바 아이들 청소년부 6명 이렇게 해서 리더들을 만들 겁니다. G80은 걱정 없습니다. G80은 벌써 지금 이 자체적으로도 내년 가기 전에 2배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아멘. 네. 그리고요. 그리고 테바 리더 헬퍼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 없이 할 수도 없어요.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바 회비들이 이제는 통해서 예산 확보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게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페르 공동체 생각할 때 딱 4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테바 소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바 플레잉 아이들이 노는 문화센터가 흘러갈 거고요. 테바 학교가 있고요. 테바 사역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준비하려고요. 테바 사역팀은 뭐냐면 은사별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테바 영적인 그 어떤 리더들 통해서 모인 거면 이제는 테바 사역팀이라서 은사별로 모이는 거예요.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은 같이 모이시고 이렇게. 그게 청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일선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그 선교 모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거기가 처음 그렇게 시작했더니 이번에 뭘 만들었냐면 코딩 아시죠? 코딩 요즘 코딩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코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려면 외부에서 돈 주고 쓰지 말고 우리가 코딩을 하자 했는데 그 팀을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팀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코딩이 뭔지 아시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앞에도 출석 체크할 때도 코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아, 길어진다. 자, 갑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올해 9월에 구상해서 내년에는 이 모임을 하면 좋겠다. 테바 플레이 문화센터를 할 건데 오늘 이 모임 끝난 다음에 테바 플레이 TF로 조직해서 모이게 할 거고요. 테바 플레이 운영은 6월 전에 세팅을 해서 그 공고를 뿌려가지고 아이들 접수받고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정말 우리 테바학교 교사분들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마중물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봄과 어린이 교실은 지금은 교회 학교에서 같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제가 빨리 만들게요. 빨리 만들어서 그게 운영이 되면 조금은 덜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 교육은 뭐 제자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니까 테바학교 브랜딩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테바학교는 지금 올해 브랜딩이 돼서 브랜딩 할 거고 웰컴 존 만들 거고 테바학교와 함께는 특세가 새로워질 거예요. 이완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컨텐츠들을 또 구상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테바학교 유니폼 굿즈 제작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고 부서실 공간과 디자인의 특성화에 대한 것들을 6월 달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올 초에 원래 다 그렇게 뭐 예전처럼 뭐 표도 붙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12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로는 테바 소그룹의 다양성을 갖게 될 거예요. 다양한 컨텐츠들 만들고 이제 모임들의 내용들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테바 사역팀의 세대 통합. 이게 제가 꿈꾸는 건데 지금 여러분 테바 플레이하고 청년부의 선교 소모임하고 우리가 이제 고페르 공동체 사역팀하고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테바 플레이에서 선교 소모임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가르치죠. 그럼 연결이 돼요. 그럼 그걸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연결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람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람제도 얘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뮤지컬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 관련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전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이것들을 만들어가면은 훨씬 퀄리티도 다르고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테바 플레이도 문화센터를 확대해 나갈 거고 다양한 연령대까지 확대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테바 학교는 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하는 걸 중기 목표로 세웠어요. 장기 계획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를 다니엘 기도 같은 건 아니고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융합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번에 청년들이 외부로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부로 보낸 거예요. 먼저는 쉼을 좀 주려고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는 시야를 넓혀서 오라는 겁니다. 시야를 넓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잘 준비만 되면 우리가 그런 컨퍼런스를 열 수 있어를 보라고 한 거예요. 열 수 있어요.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못하는 교회들을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을 모아다가 축제를 열고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6월 전에는 이런 그 브로셔가 나가서 이제 테바 플레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접수받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우측 하단은 이제 문화센터가 지역사회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바 학교를 브랜딩 하는 거예요. 브랜딩이 뭐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뭐 미취 약부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바뀌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 드림교에서 놀랬던 게 우리는 부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장님 뭐 회사도 부장님인데 거기는 코치예요. 코치. 이게 그 어감에서부터도 약간 좀 신선하더라고요. 코치. 그리고 이렇게 헬퍼 뭐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잘 블렌딩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질도 당연히 본질이 핵심이지만 잘 브랜딩이 돼야 떠나있던 사람들이 오니까요.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건 먼저 그거니까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테바 학교인데요. 테바 학교의 기본적인 방주 모티브로 해서 테바 우리 디자인 간사가 지금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오늘 가시면요, 제가 구글 폼을 드릴 거예요. 이게 확정된 판이 아니고 여러분의 또 그 의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빨리 하려면 그냥 이거 해서 찍어가지고 다 복사해버리면 되죠. 의견을 들을 겁니다. 구글 폼에다 써주세요. 그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테바스쿨. 요게 브랜드가 돼서 이 브랜드를 찍어서 사역 티들을 만들고 할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현대적으로 좀 표현한 거죠. 그리고 고페르, 헤마르, 제페트도 이 그 성경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의견들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는 미취학부, 어린이부 이런 단어보다도 테바 키즈, 테바 드림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같은 공통점이에요. 브랜딩을 다 해놨어요. 서울 드림교회도 드림 키즈, 그 다음에 올스타, 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들은 저희는 어린이 부서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거기도 그냥 우리 올스타 어린이들 이렇게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건데요. 그렇게요. 여러분 이름도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또 그 구글 폼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팀들마다 색깔을 브랜딩 해가지고 그 색깔 고유의 색깔을 부여해서 그 공간도 지금 부서실 쓰고 있는 공간도 그 같은 색깔로 통일성 있게 브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면 거기다가 지금 돼 있나 모르겠다. 제가 아까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우리 디자인 팀에서 나가면 이 좋아하는 색깔에다가 이거 스티커 붙여주세요 한다고 그랬는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구글 폼을 해주세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고민, 그러니까 테바 퀴즈도 있는데 여기 약간 그 테바 퀴즈만의 약간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런 것까지 같이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의견도 아이디어 더 주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딩을 시작할 거다. 두 번째, 테바학교의 웰컴 존을 만들 겁니다. 이게 웰컴 존이 뭐냐? 제가 드림교회 갔다 온 거를 실제로 제가 찍어 온 거예요. 이게 예배 현장이에요. 청소년부 예배예요. 청소년부 예배. 여기가 아이들이 지금 1,9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1부 때 드리는 아이들. 여기는 예배팀도 전문가들을 다 해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배 모든 공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막 색종이 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그 공간의 조명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측 하단에 보면 저게 이건데요. 아이들이 오면 제가 그 드림교회에서 가장 놀랬던 거는 아이들이 오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줘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아이들이 오자마자 여기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줘요, 이름을.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학교 담당자였지만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부르질 못하겠더라고요. 불러주고 또요. 이게 웰컴 존 이제 이게 어린이 부서인데요. 이거 어린이 부서 예배 공간이에요. 저렇게 앞에 디자인하고 조명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예배 공간을 만들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 웰컴 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를 열면 거기가 웰컴 존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학부모님들을 맞이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런 우리 TV 같은 거에서 예를 들면 미취학부 전체적으로 나가는 광고들은 거기서 다 해주는 거고요. 거기서 아이들을 맞아서 환영해주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 통로가 썰렁하잖아요. 아이가 왔는데 부서 앞에 가야 그때 이제 맞아줄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문 앞에까지 나가서 아이들을 맞아주는 그런 웰컴 존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미취학부요, 이건. 미취학부. 예배 공간들 심플하고 이쁘죠? 그래서 이 공간들, 조명과 이런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벽 자체를 그냥 시각 자료 붙이고 하는 걸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고 이런 공간들로 같이 브랜딩하는 게 좋겠다. 네, 와, 시간 맞췄습니다. 잘 맞췄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첫 발걸음은 내딛는 것을 소개해드렸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계획들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또 각 팀별 우리 사역자분들이
올해 이제 태바학교에서 팀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신 분들 또 그런 사역들에 이제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따로가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런 사역들이 있을 때 기도든 또 뭐 헌신이든 뭐 이런 것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걸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된 대로요 팀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고페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첫 걸음들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하나 섬겨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이 교회가 지금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